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인권 행사 유증 포기 및 기타 나머지 친족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증 포기는 대법원은 유증의 포기도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제 자기 부친이 선친이 유증을 한 게 있습니다. 뭐 어디 재산은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물려줘라. 근데 자기가 이걸 받으면 채권자 손에 다 들어가죠. 강제 집행을 당해서. 그래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유증을 포기합니다. 유증을. 그럴 때 그 포기 행위도 사행위 취소가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최근의 판결이죠. 2019년 1월 17일 얼마 안 됐습니다. 딱 2년 정도 됐는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급하여 발생하므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게 대법원 판례에 항상 들어가죠. 상속 포기도 상속 포기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어차피 나한테 안 올 거 왔으면은 채권자 손에 들어가지만 포기한 이상 원래 내가 지금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증의 포기도 상속의 포기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를 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근로자들이 딱한 사정 때문에 근로자들이 닥달을 견디지 못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임금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재단 채권으로 우대를 받고 있지만 다른 채권, 재단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세나 지방세보다 4대 보험료보다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변제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 대법원은 종합금융회사, 종금사라 그랬죠. 자기 자본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 중 상당수가 부장, 차장 또는 과장 등으로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상당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고 2004년 판결입니다. 파산법인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임금 등 채권에 가름한다는 명목으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일체를 양도한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 채권이 소액인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분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다에게 다른 채권이 있어 안 분배 당시 임금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 등에는 임금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인권 행사의 부당성이 부존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약자니까 이건 부인권 행사, 부당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부인권 행사의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제 부인권 행사를 뭐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라고 그 부당성 요건에서 아마 좀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에 있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는 특정 임금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뭐 임직원이나 이건 회사가 좀 큰 것 같아요. 부장, 차장 등 뭐 소액의 근로자가 아닌 좀 큰 기업에서 그 임직원들이 짜고서 아니면 임직원들이 이제 다 먼저 자기네 돈 다 챙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소액의 어떤 소규모 개인 사업자나 아주 1인 법인, 영세 상인, 영세 자영업자 그런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 채권자들이 공동담보에 적용되는 책임재산. 그럼 한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사행위 이후로 채권자 취소권이나 부인권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편
건물이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각 공유 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법 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 요건을 갖춰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주택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 채권자들이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 일반 채권자들이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에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채권자 취소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선정된 일반 채권자들에 의한 책임재산이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 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이 가액을 초과한 때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 취소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의 공동자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이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이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권액은 그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그 지분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대법원 판결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행위 부인입니다. 파산과 이혼, 즉 경제생활이 파탄과 가정생활이 파탄은 동시에 또는 비슷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부부간의 협의나 재판에 의해서 구체화된 때는 상대방 배우자와 채권자 이해가가 대립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채권자의 평등 형편에 비추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분할이 채무자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불행사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다음 시간에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